딱한 종목 시즌3 시작을 기념해서 카카오톡을 통해 시청 및 애청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트리플 플러스를 검색해서 등록해 주시면 강연회 등 각종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식에 대한 각종 문의는 메리츠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김성훈 과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60986320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딱한 종목 팟캐스트 스포츠 시즌3입니다. 시즌3의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이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메리츠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김성훈 과장입니다. 뭐 이거 관등성명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제가 어디 계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 소속 없는 사람이 이거 속상해서 살겠나. 그러니까. 이승원 대표 소속. 소속이요? 네. 나도 메리츠에 있지. 나도 지금 메리츠 앉아있지. 앉아있지. 그 얘기 아니에요, 뭐야. 하여튼 저희가요, 시즌2를 짧게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시즌3로 이제 바뀌면서요. 뭔가 좀 진중하게, 이제 그 여의도 투자금융 포럼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특집으로 바로 딱 일주일 전이죠? 일주일 전에 바로 여기서, 여의도 금융센터에서, 저희가 나름, 투자 세미나를 했는데, 생각보다 엄청 많이 오셨어요. 네, 너무 많이 오셔서. 깜짝 놀랐어요. 거의 뭐 자리가 없어가지고서 급하게 네. 1층 대강당까지 섭외를 해서 진행을 했을 정도로. 아, 그게 대강당이면 네. 진짜 큰 강당은 뭐라 불러야 되나? 아, 그래도 진짜 많이 오셨어요. 네,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뭐 기자분한테 전화가 와서 네. 메리츠 뭐 했냐고,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셨냐고, 네. 뭐 그렇게 물어볼 정도로 네. 저는 예상치 못하게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그런 거 맞추거든요. 네. 그래. 못 맞추더라고. 난 그래서 한 13명 말을 했고, 대충 명 오겠지 그랬거든요. 그래갖고, 이 회의실이 여기 이 주최 측에서 준비한 게 뭐, 25명? 30명 들어가면 좀 얼기설기 비겠구나. 했거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네, 그만큼 그 이항영 위원님과 이승원 대표님 97명 왔어. 97명? 98명인가 왔어. 98명. 나 대충 세봤더니, 그것도 98명. 난 120명쯤 된 줄 얘기를 했더니. 98명 정확하게 됐잖아요. 정확하게. 근데요. 정말 생각보다 많이 오셨고요. 그만큼 시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는 거를 일단, 우리가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네.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저야 뭐 여러분 그런 경험 있었는데, 김성 과장은 그런 경험 처음? 네, 저도 뭐 전에 그 2년 전부터 네. 전에 다니는 회사에서 네. 그 지방 강연을 몇 번 했었습니다. 네. 뭐 충청도 천안, 네. 그리고 부산 백스코, 네. 서울 코엑스 이쪽에서 한 번은 강연을 해봤는데 저희가 이제 직접 좀 제가 다이렉트로 인벌브해서 네. 진행했던 강연에는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김성 과장은 한 번 들어보면 알거든요. 김성 과장은 타겟팅을 정확히 해야 돼. 그러니까 김성 과장은 어디 해야 되냐면, 강남이면 이런데, 그 현대백화점 문화센터, 그러니까 주로 여성분들, 네. 여성분들이고 좀 약간 올드 미스도 되고, 네. 아니면은 돌싱도 되고, 네. 그 여성분들한테 좋아할 인상이야. 그렇지 않아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좀 돌싱들이 좋아할 인상이야. 뭔가 진중하고. 진중하고 힘있어 보이고. 그리고 돌싱분들도 부담이 없어. 왜냐면 이 친구도 돌싱 같아. 총각이야, 총각. 총각이지만 돌싱 같은 느낌으로. 그러니까 부담이 없지, 서로. 그러니까. 농담이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했고, 이런 모임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건가? 네네. 뭐 짧게는 뭐 한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꼴로 해서 네. 주기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네.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해갖고 좀 몰랐는데 이성원 대표가 우리 또 트리플 플러스에 또 친구 뭐 트리플 카카오톡 스토리? 카카오 친구 추가. 그거 좀 얘기 좀 해줘요. 좀 천천히 얘기해 주세요. 이거는 좀 보셔야지 되는데요. 보시면 오디오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도 좀 젊으신 분 아시는 분이 아시지. 벌써 500명이 넘었어요. 나중에 돈 받아야 돼. 예, 500. 이미 돈 한 번 보낼 때마다 돈 나가. 그럼 너무 자주 보내지 마. 네, 한 번밖에 아직 안 보내봤는데. 지금 트리플 플러스 카카오톡에 보면 플러스 친구나 친구 검색하는 데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그 강의 오신 분 말고 들으시는 분은 또 이해하셔. 네. 그렇죠. 이 플러스 친구를 플러스 들어가서 친구. 네. 그 아이디 검색하는 곳이 있거든요. 네. 그 돋보기 모양으로 되어 있는 아이콘. 네, 그걸 카카오톡을 열고 네. 돋보기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네. 그 밑에 이제 아이디 검색이나 아니면 네. 친구 검색하는 데다가 네. 트리플 플러스라고 붙여서 써주시죠. 영어로? 아니 한글로. 영어로 하면 트리지. 플러스라고 붙여서 딱 쓰시게 되면 친구가 검색이 됩니다. 그럼 그래서 뭐 이제 하는 그걸 클릭을 하고 하면 저희가 이제 강연회를 언제 하는지 그런 것만 아니면 저희 연락처는 어딘지 그런 걸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연락처 나도 봤는데 그놈의 전화를 하면 네. 김성훈 과장이 맞는 거야?
그다음에 전화를 하면 김성훈 과장이 받느냐? 네. 김성훈 과장이 안 받고요. 네. 딱 전화하면은 일단은 앞에 지점에서 여의도 금융센터 지점 여자 직원분께서 받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김성훈 과장도 일이 있거나 뭐 배가 탐방 아파서 가거나. 화장실 갔거나 탐방을 갔거나 아니면 이제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통화가 안 될 수 있어서 여직원이 받으면 잘 남겨주잖아요. 아니면 김성훈 과장을 바꿔주세요라고 하면 전화를 돌려줍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전화 통화가 한번 되신 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김성훈 과장 전화번호로 네. 계속해서 전화를 하실 수가 있고 제가 있죠. 또 업계에 네. 오랫동안 있던 네네.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그 전화번호 바꿔야겠네요. 네. 그거 나중에 우리끼리 해갖고요. 그 당신네들이 잘하려면요. 네. 그 김성훈 과장 직통 번호로 바꾸세요. 네, 무조건 바꿔야 됩니다. 네네. 그거는 절대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네 지금이요. 어. 왜냐면 거기 여기 계신 여직원분들은요. 그 네. 나름대로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화 받는 걸 싫어하세요. 그 바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무조건 김성훈 과장 직통 전화 바꾸고 그때 혹시 자리에 없을 수 있잖아요. 할 수 없는 거야. 그건 지복이거든요. 나중에 그렇게 정말 정성이 그 땅에 하늘에 치잖아. 그러면 이거를 그 전화 트랜스퍼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전화 그 발신 전환 그렇게 해놓으면 다 돼요. 모든 전화는 되어 있어갖고요. 그거는 그 지금 나도 처음 들었는데요. 내가 전화를 하더라도 전화할 일이 없지만 나는 전화하더라도 짜증부터 나네. 그리고 그거 하면은 뭘 해준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일단은 뭐 계좌 개설을 하는 모델도 있고요. 네. 계좌를 이제 오셔서 계좌 개설 문의를 하실 때 네. 메리츠 종금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오셔서 계좌 개설을 오케이.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았네. 하시고 그러니까 그 직접 예. 이제 그 저희는 그런 건 안 하지만 혹시 네네. 주식 매매 직접 궁금하신 분은 일단 김성 과장한테 그렇죠. 물어봐서 네네. 김성 과장도 직원이니까 네. 일단 네네. 메리츠 증권 계좌가 있어야 되고 네,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뭐 서로 예의가 된다. 네네. 그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김성원이 잘 되면 밥이라도 사는 거야? 뭐 잘 되면 밥 사야죠. 이런 자세가 안 나오네. 자세가 안 이성원 나요. 대표. 약해. 예, 이성원 대표. 그렇게 비웃기질 않았잖아, 우리가. 다른 쪽으로 밀어야겠네. 아니, 잘 되면 나는 한번 슬쩍 떠봤거든. 네. 잘 되면 이건 무조건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뭐 살 수도 있죠. 이런 거야. 제가 뭐 이럴 때 뭐 항상 중립적인 자세로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그건 그렇고요. 그 하나 더 근황 토크 한번 들어보자고요. 네. 지금 여기 말고 그 부산 강연회도 하고 그 한국경제에서 강연회도 주말에 계속 있었다면서요. 네. 그건 어떻게 되는 그건 거예요? 뭐 제가 단독으로 한 게 아니라서 네. 이거는 그래도 얘기해 주세요. 한국경제 TV에서 진행한 강연회입니다. 한국경제 TV에서 진행한 강연회고 이 강연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그 증시최전선 공동 강연회 진행된 거고 많이 오셨어요. 거기도요? 서울 강연회가 이제 400분 이상, 이제 부산 강연회가 350분 정도. 야, 그러면 오셨습니다. 거기 400분이요? 우리는 뭐 아무것도 하나도 없는데 뭐 100명 많이 오네. 그렇죠. 그렇죠. 많이 온 평일 거죠. 저녁이면. 진짜 많이 오는 거죠. 평일날 저녁에 100명인 거면은 네. 진짜 많이 온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요일 날 했으면 잠실운동장 밀릴 뻔했네. 잠실운동장 빌렸어야지. 거의 그러면 요즘 누가 서울에 다시 의원에 오는지 알아? 종합운동장에? 누가 옵니까? 이번에 맥카튼이 폴 맥카튼이? 웰컴 폴이라고 엄청 쏘라고 갑자기 아침에 택시 타고 오는데 종합운동장에 그 있잖아 축구장에 사는데 형님 이름 바꾸시겠네. 폴김으로. 아니 그게 아니라 폴김 내 친구가 우리 그 폴 걔야 김민영 선생님 폴이야. 그런가요? 진짜 폴이야. 근데 폴이란 말이 정말 그 등 있잖아 큰 거 네. 눈 하나만큼 엄청 거든 폴이라는 게 깜짝 놀라서 저 폴이 누군가 했더니 자세히 보니까 맥카튼이라고 써있더라고. 그 형님 오신다 그러는데 그건 그렇고요. 네. 저는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여의도 금융센터 금융 포럼으로 좀 형식을 바꾸면서 각자 나름의 좀 진중한 얘기를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았는데요. 요즘 보면 최근 들어 가장 큰 이슈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얘기하고요. 또 공부한 게 있으면 우리 또 김성훈 과장하고 매매한 거 있으면 좀 여러 가지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이성훈 대표가 발제를 좀 먼저 해주시죠. 오늘 어떤 얘기 줄 할까요? 일단 뭐 시장에서 가장 핵심은 오늘 그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국인 매도가 나온 거. 지금 외국인 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다가 오늘 코스피에서 드디어 외국인 매수가 멈췄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계속해서 강세입니다. 뭐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조선주, 그다음에 뭐 철강주 이런 쪽이 좋은 모습 좀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오늘도 800억 가까이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 차익 시점 물량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미국 시장에서 바이오 섹터 급락하면서 국내 시장에서도 바이오 쪽들이 이제 조정을 나왔는데 셀트리온은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는 좀 다른 모습이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시장에서 보여주는 모습 중에 하나가
지금 보게 되면은 갤럭시 S6 판매량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퀘스천을 나오죠. 퀘스천을 던지고 있고요. 또 이 정도 일단 살펴보면은 이 시장 또 이제 시장 접근 측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 코스닥 시장 매매 계속해서 유효한 거냐 요 부분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요거 갖고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성 과장. 네, 거기에 더해서 뭐 코스닥 전체는 코스닥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본다라면은 뭐 몇몇 종목들이 하한가 근처까지 간 종목들도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이오 파마 종목들, 바이오의 그리고 제약주들 그리고 중국 소비 관련주들도 상당히 안 좋게 좀 오늘 좀 장을 마감을 한 상황인데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고요. 과연 이것이 끝난 건지 아니면은 더 뭐 2차 상승을 위한 쉬어가는 과정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면은 결국 지금 시장 자체가 여러분 아시면 코스닥 700선을 뚫어냈고 물론 아직 내려왔지만 그리고 코스피도 3년간의 고점을 뚫어낸 상황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장세가 열리고 있고 그런 어떤 현재 장세 갖다가 이끈 최고의 어떤 주도 업종들이기 때문에 주도 업종이 꺾인다라는 것은 그 시장 자체가 꺾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가 상당히 어느 정도 견고한 상황 내에서 지금의 어떤 이런 종목들의 어떤 부침을 갖다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중요하게 우리가 좀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성훈 대표는 어떻게 봐요? 저는 일단 외국인 매수는 뭐 잠깐 쉬어갈 수 있다. 뭐 그리스 이슈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원엔 재정 환율 그런 이슈가 될 수도 있고 잠깐 쉬어가는 거는 문제될 건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거래소에서 순환매가 계속해서 돌잖아요. 네네. 거래소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는 거는 순환매가 더 견조하게 돌고 있다라는 것 이것만 봐도 좀 뭐 진짜 거래소는 전혀 문제 없는데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먼저 뛰어내리는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럴까 우리 지금 먼저 뛰어내리는 놈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술래잡기 하는데, 뭐라 그럴까요? 수건 돌리기 하는데, 하나씩. 먼저 앉는 거죠? 그쵸. 먼저, 의자 놓고서, 네. 노래 끝나면은 앉는 거, 네. 근데 한 놈씩 탈락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좀 그런 게임을 코스닥은 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접근해서 수익 내기가 매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코스닥은 정말 쉬워 보이지 않고 실적이 나오는 거 몇 개로만 압축해서 봐야 될 필요. 지금 실적이 나올 거라고 지금 예상되고 있는 게 셀트리온, 그 다음에 산성 LNS,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컴투스, 이렇게 세 개 기업 정도. 나머지는 뭐 실적보다는 이제 기대감으로 좀 움직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매우 크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LG생명과학도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약간 뭐 그냥 소소하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잘 나온 기업들도 문제죠. 왜냐하면은 롯데케미칼 오늘 실적 나왔는데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SOE 실적 잘 나왔죠. 근데 아시겠지만 정유화학주 역시도 그간의 어떤 상승장의 주도 업종이었는데 실적이 나오고 나서 이제 좀 쉬어간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오면은 이제 좀 더 좀 위로 슈팅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실적이 안 나면 부러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서 참 지금 시장 자체가 조금 대응하기가 힘들다. 저도 오늘 하루 종일 매매를 어제 오늘 진행을 하면서 조금 앞에 좀 안 보인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예, 그럴 때는 가장 심플한 건 일단 약간 좀 한 발 빼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요. 저는 이렇게 자세히 종목을 잘 안 보잖아요. 딱 보니까요. 어렵네. 느낌 자체가 살 게 없네. 살 게 없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할 것 같아. 그냥 결론만 들어보면. 왜냐하면 아까 기껏해야 이성훈 대표가 숫자 나는 주식 우리 지금 코스피 코스닥에서 2,000개고요. 네. 코스닥마다 1,000개가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보면 3개밖에 얘기를 안 하잖아요. 이게 보면 별로 마음에 와닿는 거가 없다고 볼 수 있어 보고. 근데 역설적으로 보면 그럼 여태까지 올 때 뭐 있냐? 여태까지도 똑같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숫자는 몰라 없는 게 워낙 많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게 특정 주식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바이오나 뭐 헬스케어 이런 것들이 끝나겠느냐 하면 절대 안 끝날 거라고 같아요. 쉽지 않을 끝나기도 쉽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 가장 큰 거는 두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일단 미국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요. 미국에서 이제 오늘 이제 참 녹음하는 날은 4월 28일이고요, 화요일인데요. 오늘 많이 떨어진 거는 물론 내추럴엔더텍 그런 것도 최근에 좀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 있었지만 결국은 오늘 4월 28일 화요일 날 새벽에 전해진 미국발 그 바이오 주식들이요. 뭐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IBB라든가 S&P 바이오 ETF 이런 것들이 4에서 5.5%까지 급락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 보면 좀 따지고 보면 그게 무슨 큰 상관인가를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보면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두 가지 요인이 있었죠. 미국 제협체 밀란이 피인수를 거부한 거, 이스라엘 테바에서 인수 제한 거, 거부한 거. 그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그건 잘못된 게 아니라 400억 달러 너무 싸다 임마. 뭐 이거거든요. 아, 이 값을 우리가 못 넘긴다. 뭐 이런 얘기가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셀라돈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셀라돈이라는 회사가 뭐냐면 이제 신부전증 이런 거 하는 건데 임상을 하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한 방에 80%가 날라갔어요. 이러니까 이제 이거 좀 큰일 났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장 좀 여러 번 말씀드린 건데 지금 미국에서 그런 바이오시밀러나 소위 제너릭 상품, 카피 제품에 대한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가냐는 거고 정책적 지원이 있냐는 것인데 그건 똑같아요. 우리나라 뭐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고령화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의료 재정에 대한 문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바마 케어가 계속 나오는 건데 이게 뭐 하루 이틀 전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수년째 나온 얘기인데 문제는 오바마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반발하는 사람도 많고요. 문제 뭐 여기저기 반대하는 사람 많죠. 미국도 입장에 따라서 세금 많이 내는 놈, 많이 안 내는 놈, 못 내는 놈, 뭐 회사에서 그 예금 내는 놈, 뭐 이런 수많은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여하튼 작년에도 말이죠. 미국에서 그 의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병원에 대한 의사가 지불하는 게 아니라 약값이 한 17%에서 18% 올랐어요. 그러니까 계속 약값이 너무 천정부지로 올라가니까. 결국은 심지어는 지난번에 이렇게 제네릭 상품에 대한 처방을 하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까지 주는 거가 이제 작년부터 올해 이제 확정돼서 확대 시행되고 있는데 이게 결국 이제 카피 제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보급을 늘리려는 거예요. 근데 혹시 여기서도 이제 저희 방송은 글로벌하니까 외국에서 듣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미국에서 이렇게 보면 미국에서도 들으신 분 꽤 뭐 한 100분 정도, 50분에서 100분 정도 저희가 꾸준하게 다운로드 되는데 아실 거라고요. 미국에서는요. 이런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제가 알기에는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해주면 못 바꾸게 돼 있거든요. 딱 측정해서 나가거든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모르겠어요. 저는 친절한 의사 선생님 만나지만 그 상의에서 할 때도 있죠. 그 약을 바꿀 때 있지만 약을 이렇게 말해주지 않아요. 그렇죠. 안 말해주죠. 미국 의사는 거의 다 말을 합니다. 다 말을 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오리지널 제품 있고 카피 제품이 있다. 그러니까 제네릭이라는 말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도 예전에 보면 카피 제품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뭐 그 값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심지어는 약사들도 뭐 하면 바로 의사한테 또 전화해요. 이렇게 해줬는데 없으니까 바꿔도 되겠냐 막 상의하고 그러거든요. 이게 지금 상당히 자유스러워요.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비싼 약을 많이 처방했기 때문에 카피 제품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이 흐름이 바이오시밀러가 결국 그거잖아요. 카피 제품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네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결국 그쪽으로 간다고 보고 있고요.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헬스케어는 약간 방향이 다르지만 헬스케어도 우리나라랑 수준이 많이 차이 나지만 우리 특히 지난번에 우리 여기 우리 세미나 할 때 한번 거기 우리나라 모 바이오 업체 분이 오셨잖아요, 직접. 그래서 한번 오라는데 두 분 오라는데 한번 가봐요. 명함 받았죠. 네, 그래서 근데 그러면 또 그분도 얘기했지만 이거 제가 말하는 게 거짓말은 아니거든요. 상당히 사실인데 뭐 덱스컴 얘기들 서로 얘기가 다르지만 여하튼 그런 것들이 이번에 애플워치 때 핵심은 계속 얘기했지만 헬스케어거든요. 모바일 헬스케어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저는 기본적으로 좀 살아있다는 생각 갖고 있어요. 다만 너무 많이 올랐죠.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고. 한국 주식 제가 개별주는 다 모르는 게 많은데 너무 허무맹랑하게 오르는 게 많을 거예요. 다만 그게 방향성 맞다. 그래서 방향성은 어찌됐건 글로 가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의료보험 요번에 직장인들 폭탄 맞았죠? 그렇죠. 건보료. 그리고 폭탄 맞았다고 그러는데 저는 아예 안 보잖아요. 그래 짜증나갖고. 우리 또 이승훈 대표는 저는 우리 또 개별이잖아요. 개인이잖아요. 얼마나 올랐는지 뭐 알 길도 없고 짜증나게. 근데 하여튼 그게 하여튼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저는 약값이 너무 비싸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값을 떨어뜨리는 거고 이 방향은 맞다. 어느 나라는 맞다. 미국, 일본, 중국 다 똑같다. 캐나다도 마찬가지, 유럽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장기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다. 다만 너무 많이 올랐다는 정도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거기에 더해서 좀 첨언을 해드리자면은 과거에 화학약품이잖아요. 보통 처음에 화학약품이
화학약품의 시장이 형성되는데 총 300년이 걸렸고 제네릭 300년이요? 네. 제네릭 시장이 형성되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네. 즉 그러니까 원래 화학 신약이 300년이고 제네릭이 30년인데 지금 바이오 신약이 만들어지는 시간이 30년이 걸렸고 네. 그 뒤를 3년 만에 이제 바이오 제네릭 쉽게 시밀러에서 바이오 시밀러가 이제 그 최근 이제 이후 3년부터는 거의 대상승에 들어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 뭐냐면 일단 바이오 시밀러가 앞서 우리 이항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대세가 된다는 것은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거기 더해서 우리가 좀 동시에 좀 아직까지는 먼 얘기지만 또 동시에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바이오 베타 역시도 우리가 좀 베타는 또 뭐야?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개량 신약. 바이오 시밀러의 또 카피. 네, 계량 계량 신약입니다. 개량한 거. 네. 업데이트한 거. 그러니까 그 숟가락 하나 얹은 거잖아. 알테오젠, 그렇죠. 숟가락 하나 더 얹은 거잖아. 숟가락 하나 얹었을 뿐인데 아니지. 숟가락을 얹은 게 아니죠. 로션 하나 바른 거죠. 로션 하나 발랐을 뿐인데 이거지. 거기다 이런 거네. 무식한 얘기하면 종합 비타민에다 하나 더 성분 넣은 거잖아. 네, 그쵸. 그런 거잖아. 네.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알파로. 바이오 시밀러는 특허로 인정 안 해주잖아요. 네. 근데 바이오 베타는 특허로 인정해 줍니다. 뭔 소리래? 어려워.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신약이 새롭게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특허로 인정해주고 가격도 시밀러는 싸잖아요. 자, 시밀러 여러분들 제네릭이랑 시밀러는 조금 P가 아니라 Q로 승부를 해야 됩니다.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런데 바이오 베타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 역시도 새로운 신약이기 때문에 기존 바이오 시밀러보다 두세 배 정도 가격이 높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바이오 시밀러, 포커 시밀러 맞춰서 현재 진행을 하지만은 동시에 바이오 베타에 조금씩 관심을 가지시고 공부를 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처음 들었는데 태어났어. 오늘 알고 있었지. 난 처음 들었어. 바이오 베타. 바이오 베타. 다음 주부터 바로 써먹는다. 베지타. 다음 얘기해보자. 이성훈 대표. 아까 삼성전자 얘기한다며. 갤럭시 S6 얘기 좀 해보자. 갤럭시 S6에 대한 지금 안 좋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늘 보고서에도 나왔던 건데요. 갤럭시 S6가 이제 보고서도 나왔고 뉴스로도 나왔던 건데 동부증권 30만 대가 일단 예상이 됐는데 20만 대밖에 안 나갔다. 이것도 셀아웃도 아니고 그러니까 셀아웃이라는 거는 진짜 고객한테 간 물량이 아니고 대리점에 나간 물량만 20만 대라는 거거든요. 근데 대리점에 30만 대도 못 밀어넣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면 그 채찍 효과. 그 처음에 니네 이거 일단은 이만큼씩 다 할당이야 라는 그 할당 물량까지도 갔음에도 불구하고 20만 대밖에 안 나갔다는 것은 처음에 초기에 공개했을 때 어떤 그런 그 열광보다도 훨씬 더 지금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반응이 좀 좋지 않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저도 써봤어요. 갤럭시 S6를 2시간 정도 갖고 놀아봤더니 엣지요? 아니면 그냥 엣지를. 문제가 뭐냐면 엣지 처음엔 디자인은 예쁘다요. 처음에 느낌은 디자인은 예쁘다. 딱 쓴 순간 별거 다를 거 없네 라는 느낌. 또 하나가 답답한 게 뭐냐면 화면이 작다. 너무 많이 이렇게 느끼더라고. 그래서 화면이 너무 작은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노트가 나와서 엣지로 나오면 쓸 텐데 이거를 갖다가 굳이 S6 엣지로 쓰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아쉬움이 남는. 왜냐면 갤럭시 S, 이거 아이폰 S6, 아이폰 6 플러스죠. 그러면. 그죠? 또 대세죠, 항상. 그러니까 플러스 화면의 크기를 놓고 보고 큰 화면을 놓고 보다가 갤럭시 S6가 너무 엣지가 너무 작아 보이는 거야. 그리고 듀얼 엣지이기 때문에 화면이 더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가로, 이렇게 세로 가로 이렇게 나와 있는 화면이. 그래서 좀 많이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만큼 그 뭐라 그럴까요? 팔리지 않을 가능성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겠다. 그러니까 처음에 초기에 예측했던 4,500만 대 정도 수준. 근데 이게 막 부풀려져 갖고 5천만 대, 6천만 대, 7천만 대 판다고 이렇게까지 갔는데 한 좀 수준을 낮춰서 한 5천만 대 전후, 500만 대 전후 뭐 이 정도 수준으로 좀 눈을 낮춰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일단 저는 노트 3를 쓰고 있는데 너무 커요 이거는. 저한테. 너무 크다. 너무 커서 몸에 끼쓰니까 우린 작은 사람은 좀 큰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거 손이 큼에도 불구하고 써보면 느끼는 그 느낌은 너무 커서 갤럭시 S6 엣지나 S6를 잡았을 때 그 딱 손에 드는 느낌이 되게 그립더라고요 오랜만에. 어쨌든 뭐 그게 호불호가 있으니까 치더라도 우리가 좀 최근에 일단은 수율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삼성전자 측에서도 생각보다 S6가 아니라 엣지가 너무 잘 나가니까 근데 문제는 그 수요를 지금 현재 맞추지 못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원하는 물건만큼 대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일 수도 있겠고, 두 번째는 최근에 중국 내 스마트폰 판매량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는데 3월부터 좀 찌그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동안 잘 팔리던 중국 내 스마트폰 수요가 3월 달부를 기점으로 해서 점점 이제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애플이 이번 실적이 잘 나왔었죠. 1분기까지는 아이폰 6랑 6 플러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판매 효과가 있다고 치더라도 그 이후부터, 즉 2분기가 스마트폰 시장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비수기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일단 삼성전자 쪽에서 좀 밀리는 듯한 어떤 그런 이유가 하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하여튼 우리나라는 하여튼 삼성공화국이잖아요. 어찌되었건 간에, 뭐 조건 실건 간에. 삼성이 올해도 엄청나게 하여튼 언론을 통해서 장악해갖고 엄청나게 펌프질했는데, 펌프질은 펌프질에 불과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전 느끼고 있어요. 왜냐면 저는 대한민국 언론이 얼마나 좀 쓰고 싶었다가 그 연합뉴스에서 30만 대는 아니야나 20만 대 채 못 팔아 뭐 이런 얘기 나오고요. 네. 오늘 동부증권에서 레포트 나온 것도 그런 것도 들었는데요. 실제로 보면 미국 뉴스나 유럽 뉴스를 이렇게 쭉 보잖아요. 그럼 별로 갤럭시 S6는 그 첫날 이렇게 하는 날 정도인데요. 네. 실제로 그날이 저거잖아요. 애플 워치를 선주문 받기 시작했잖아요. 예약 주문. 네. 완전히 묻혔어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애플 워치가 누가 사냐 안 파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애플 워치가 가까울 생태계의 변화, 그렇죠. 네,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것들을 더 많이 사라고 되면서 도대체 그러면서 다시 불붙은 게 작년에 우리 이성훈 대표도 알지만 작년 1월에 시스코가 막 나오고 대통령께서 사물 인터넷 얘기만 하실 때 전 세계가 무슨 500억대가 연결되니 어쩌는 그런 얘기만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물 인터넷이 얘기가 다시 뜨는 거가 기폭제가 된 게 애플 워치다. 그리고 하면서 한 달 전에 나왔던 소위 아마존 에코 그런 거 가격 내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물 인터넷 그리고 애플워치 그리고 애플워치가 가져올 수많은 변화들 이런 것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삼성페이도 마찬가지, 애플페이도 마찬가지지만 스마트폰이 아니라 지금 스마트워치, 애플이 아니라 수많은 것이 다 들었게 되겠죠. 그래서 쉽게 얘기했으면 삼성 기업페이를 얼마나 많이 접어들까 이렇게 더 중요한 시절이 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이미 벌써 미국 뉴스 보면 애플워치에서 꼭 깔아야 될 앱 몇 가지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오거든요. 심지어는 이런 거죠. 호텔에 가면 예전에 보면 아주 10년 전에 보면 각 방마다 열쇠를 줬잖아요. 요즘 누가 열쇠를 줘요? 카드 주잖아요. 그렇죠. 카드 띡 대고 들어가죠. 우린 잘 모르지만 총각은 자주 안 와봐요. 이승훈 대표 그죠? 확신을 갖고 대답하는데 왜냐면 그 카드가 계속 만들어내는 거 생성시키는 거잖아요. 카드가 언제나 받고 보통 카드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딱 형성해서 주는 거잖아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지금 보면 그걸 없애겠다는 거예요. 지금 애플워치 타는 사람한테는 미국에 벌써 50개 호텔인가 대형 호텔들은요 그걸 없애요. 애플워치 갖고 방으로 들어가요 그냥. 그리고 애플워치 갖고 비행기 타고. BMW도 뭐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미 그런 유튜브에 동영상이 있으니까 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그건 이미 한국 경제에서 들었지. 그러니까. 근데 진중하게 가자. 근데 좀 애플워치를 보고 실망했었어. 왜냐면 애플워치로 한 게 아니고 LG 어베인 갖고서 시동 거는 걸 보여줬는데 시동을 걸라고 막 손목을 막 이렇게 억지로 꺾어갖고 거는 거야. 막 떨면서.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야 저건 아니다. 저건 아니다. 딴 건 다 몰라도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러니까 하여튼 수많은 것들이 벌써 많이 나오고 생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벌써 몇천 개다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애플워치가 나옴으로 인해서 애플워치가 이번에 기본 메모리가 8기가 깔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조금 하면 누가 8기가나 하겠어요. 16기가, 32기가, 64기가 쏟아질 거 아니야 앞으로. 그래서 수많은 메모리 확대, 모바일 디램의 수요 확대 뭐 이런 쪽으로 보는 게 오히려 낫다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하여튼 지금 우리가 생각과 달리 해외 언론은 애플한테 완전 지고 있다라고 냉정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말이 나온 애플 실적 간단히 이제 코멘트 해드리면
뭐 이미 뉴스 보셨겠지만 매출과 이익 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깜짝찍적 내 얘기 나오는데요. 별로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딱 보면 아이패드 우리나라 보면 아이패드 안 팔았다가 메롱하는데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이패드 덜 팔리고 생각보다 안 팔리고 이번에 맥북도 딱 수치 못 맞췄어요. 정확히는요. 다만 아이폰이 많이 팔렸는데요.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주환원 정책이 핵심이다. 이번에요. 주주환원 정책이 쉽게 얘기하면 2017년 3월까지 프로그램인데요. 그 1,300억 달러의 프로그램을 갖고 있었어요. 여기에는 배당 플러스 자사주 매입인데요. 그리고 2,000억 달러를 늘려놨어요. 이게 한 번에 700억 달러. 이게 돈의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오늘 핵심이고 주주친화 정책. 그렇기 때문에 요즘 오늘 벌써 마이크로소프트나 퀄컴 이런 것들 현금이 많은 기업들 어디가 있냐 이런 것들을 벌써 미국에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 지금 잠시 작년 말 연초까지 하다가 지금 코스닥이 붐이 울리면서 대한민국에서 주주친화 정책은 뭔 소리냐면서 완전 사라졌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 얘기가 한 쫄력이 올라가면서 주주친화 정책이 다시 나올 것 같고요. 삼성전자도 갤럭시 S6가 나왔는데 더 이상 나올 게 없거든요. 네. 노트 나오기 전까지는 다시 한번 시장을 이끌 거는 주주친화 정책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일단 이해를 합니다. 뭐 우리끼리 그냥 농담 삼아서 한 얘기지만 네.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의 한 30% 정도만 배당을 해도 벌써 300만 원 갔죠.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까지 그 이슈 해갖고 좀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요즘 바로 이제 요즘 공부하는 주식 요즘 관심이 있다고. 바로 종목으로 들어갑니까? 바로 들어가죠. 네. 뭐 바이오제약 얘기하는 거요? 바이오제약 얘기할까? 바이오제약 얘기. 추가로도 할 게 있어? 바이오제약에 대한 쪽 김성훈 과장이 보는 바이오제약 시황 이거를 좀 얘기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옥석 가리기가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압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종목을 골라내는 방법은 심플합니다. 시장 무너질 때 잘 버티는 애들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 소비 같은 경우도 오늘 좀 뭐랄까요? 뭐 깨끗한 나라나 제로투세븐 같은 종목들이 좀 큰 폭으로 많이 떨어지는데 일단은 그간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의 중국 소비는 어디까지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이오 제약과 마찬가지로 대세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뭐 끝났다라는 말을 함부로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비중에 대한 조절은 할 수 있을지언정 그 끈은 여러분들이 놓지 말아야 됩니다. 과거에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대상승장에서 경기 민감주들이 10배, 20배 갔던 걸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요. 지금 새로운 어떤 업종이 새로 나타나고 있고 업종에 어떤 뭐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서만 여러분이 좀 사고를 좀 편협하게 보지 마시고 좀 넓게 해서 좀 여유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아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냐면은 부정적으로 본다라기보다는 대체적인 시각이 6월달에 조정이 올 거다.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조정은 안 올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뭐냐면 5월달에 조정 들어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5월 조정을 끝내서 내가 보기에는 그냥 더 뽑아낼 것 같아요. 법을 만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한편으로는 그 모 사장님 우리가 만나 뵀을 때 야 지금 주식할 때지. 밥 먹을 때가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밥은 안 먹더라도 주식은 사야 된다. 큰 시장이 펼쳐질 가능성에 대한 쪽이 매우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한 쪽은 매우 큰 시장. 그러니까 의외로 큰 시장. 모든 사람이 6월 조정을 뭐 5월 말 6월 초 조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누구나 그 FOMC 일정에 맞춰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미리 조정 나오고 매 맞아버리면 다음에는 조정 없는 거거든. 그렇죠. 그때는 아마 오히려 뽑아낼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이 항상 우리가 모든 사람이 같은 방향을 봤을 때 같은 적이 없었다라는 거 요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건 저도 동의를 하는 게 지금 코스피 대형주 경기 민감 업종을 보시게 되면 오늘 현대중공 오는 거 조선주 조선주가 올라갈 모멘텀이 없거든요. 없는 주가 뽑아내는 것 자체가 이제 다 하나둘씩 다 밑에부터 있는 거 다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즉 다시 말해서 이제는 대부분의 업종 자체가 기본적으로 상승으로 올라갈 수 있는 트리거, 그러니까 기본적인 밑바탕, 기술적으로도 그렇다간에 펀더멘털로 그렇다간에 어느 정도 만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조정이 나올 수 있을지언정 이제는 뽑아낼 어떤 그런 웬만한 준비는 이미 시장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지난주에 말이죠. 그
저희가 이제 그 투자 세미나를 또 초청해갖고 이학년과 이성을 초청해갖고 사실 보면 말은 그렇지만 초청의 그 대상 초청 주최자는 우리가 메리트 종금을 얘기했지만 실제로 보면 메리트 종금에 직원 한 명을 초청한 거잖아. 그렇죠. 알고 보면은 사기쳤어. 근데 보면 그 직원이 추천해놓고 메리트 조금이 추천한 것처럼 얘기했어. 그러니까 홍보실에서 다 당황하지. 그 사이에다가 자- 조그맣게 제 이름 써놨어야 되는데. 아, 그렇지. 조그맣게. 심지어 내 이름은 빼버렸어. 거기 보니까 내 이름은 빠져 있더라고. 프린트를 하는데 급하게 해갖고 형님 이름만 있더라고. 이학년 초청. 아니 그거는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그거는 자기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자기가 안 만들어줬잖아. 그런가? 나는 머니투데이에서 만든 거고 자기는 이성은 그 한국 방송은 나갔어요. CG가 안 나갔잖니. 근데 왜 얘기했냐면요. 이런 거죠. 그럴 때 왜 많이 왔냐 그러면 그 우리 PD도 그러더라고요. 제목이 좋은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랬잖아요. 제목. 네, 글로벌 유동성 장세에 개인 투자가의 선택 그랬잖아요. 그 맞죠. 저 여전히 글로벌 유동성 장세라고 믿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인의 선택이 중요하잖아요. 맞잖아요. 네? 네. 그 다음 제목이 뭐였어요? 제2의 아모레 퍼시픽. 그리고 셀트리온은 무엇일까? 아니죠. 아직도 많다 그랬죠. 네. 아직도 많다. 근데 전 진짜로 아직도 많아 보여요. 네, 근데 저는 아까 이성원 대표가 다들 6월에 조정 온다고 얘기하는데 솔직히 전 처음 들었어요. 내 앞에서 그런 얘기하는 애들이 없나 봐. 전지원 전지원. 전지원? 맨날 6월달에 조정 들어온다 그러잖아. 6월부터. 그랬나? 나도 듣고 가면 보니까. 근데 난 별로 그런데 신경을 안 써. 그 친구도 그거 전지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보고서를 보면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맞네. 내가 실수했네. 내가 들은 것 같아. 솔직히 들은 것 같은데 나는 그 이코노미스트 말을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도 우리한테 마음의 양식을 주잖아. 지식 양식을 주는 거 좋은데 나는 솔직히 그거보다 미국 얘기를 많이 보잖아요. 미국은 항상 5월에 주식 팔라는 얘기 많이 했어요. 네, 좀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 5월에 팔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애들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전 모르겠어요. 전 조종을 여태까지 얘기한 적도 없고 뭐 급등 이런 얘기한 것도 없어요. 저 성격이 안 맞는데 쓱 보잖아요. 저는 널려있다고 보고 있어요. 맞습니다. 진짜 많아 보여요. 네. 근데 그 특정 주식을 얘기할 수는 없죠. 그 어렵고 그 특정 주식이 아닌데 그래서 지금 세상은 정말 저희가 그날 그 세미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도 ETF가 은근히 많거든요. 그 우리나라에도 여러분들이 안 해보셨죠, 그렇죠? 그래서 특히 딱한 종목 이 세미나에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한두 번 들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저희 방송 벌써 3년 횟수로 2년 넘었죠. 횟수로는 3년 차죠. 이성원 대표. 네. 그리고 방금 횟수로 보면 뭐 100회 넘을 것 같은데 100회 거의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ETF 그러니까 여러분들 쓰는 HTS 보면 ETF 전체 시에 보는 화면이 다 있을 겁니다. 메리츠에도 나오면요.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네? 거기 보면 예를 들어서 미국의 IB 글로벌 그 바이오가 좋다 그러면 그거 살 수 있거든요. 네. 딱 그건 없더라도 그거 비슷한 걸 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중국에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소비주 얘기하잖아요. 중국 소비주와 관련된 거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있어요. 네. 네,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잖아요. 1대1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프라스트럭처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 사고 싶다. 네. 찾아보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없다고 그러면 또 노력하면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워낙 많고 그런 것들도 크게 오르는 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불과 두세 달 사이에 예를 들어서 소위 그린 에너지 관련주 이런 것들도 있고 뭐 물 관련 산업 이런 거 있잖아요. 50에서 100%씩 오르는 거 많거든요. 바이오 이런 것들이요. ETF 이런 것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시각을 좀 넓히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종목이나 이런 거 궁금한 거 있으면 어디로 전화해라? 메리트 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전화번호 한번 알려주세요. 전화번호 자기 번호도 몰라. 6098에 6320입니다. 다시 한번 02-6098-6320. 네, 6320 하면 누가 받아죠? 제가 받습니다. 김성원 과장 나가고 또 설명해 주시고 원래는 이제 하여튼 이건 중요한 건 이게 서로 이제 상거래니까 이거는 이제 메리트 증권 왜냐면 계좌가 있어야지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타지점도 다 보여주나? 아니죠. 저희 점은 안 보이죠? 네, 저기 형평성의 문제니까 그냥 가벼운 상담을 해드릴 수 있고 뭐 좀 더 깊은 상담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좀 있어야겠죠. 어떤 김성원 과장은 또 처자식이 없어. 처자식이 없어서 지금 프리야. 네. 그래서 어디든 더 먼 지방 아니면 가서 만나서 상의해 줄 수 있으니까. 네. 특히 하여튼 이성원 지금 김성원 과장이 워낙 또 주식 선물이라든가요. 주식 선물에도 전문가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해외 ETF 이런 것도 많이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 쪽에서 많이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